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차트 투자가 맞을까, 가치 투자가 맞을까, 아니면 이제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은 뭐 흑묘든 백묘든 고양이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든 차트 투자든 뭐 어떻게 다른 테마주 투자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저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맞다 그러다 하는 게 이제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가치 투자만이 정답이다, 뭐 심지어는 이제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싶습니다. 차트 투자든 가치 투자든 뭐 어떤 모멘텀 투자든 수익을 내주는 방법이 저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뭐 흑묘 백묘론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는 차트에 줄을 긋는 그 자체를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긋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안점은 다음번에도 이게 구현 가능한 방법인가라는 데 이제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이제 복리 수익을 누적을 해가지고 이제 뭐 10배든 20배든 100배든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운으로 이제 수익을 내더라도 이게 이제 다음번에 반복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 복리로 이제 구현이 이제 실현이 가능하니까. 지난주에 내지는 지지난주에 그런 테마들이 좀 있었어요. 이슈들이 초전도체 테마가 시장을 좀 주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초전도 현상은 이제 온도가 극저온으로 한 뭐 마이너스 260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내려가면은 물체가 이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인데, 이제 영하 240도 이하의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면서 초전도체가 되는 현상이 이제 상온에서 일어난다. 뭐 영상 15도 정도의 상온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발견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핵융합 장치라든지 양자 컴퓨터, 뭐 중이용 가속기나 이제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뭐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등에 이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테마가 조금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저도 그런 이제 초전도체 테마에 이제 해당되는 주식을 일부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뭐 물론 초전도체 이슈를 노리고 산 건 아니고, 저는 2020년 여름에 산 물량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뭐 회사는 이제 파워로직스하고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초전도체를 발굴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일부 들고 있는, 우회해 가지고 들고 있는 파워로직스고, 그 파워로직스의 대주주인 이제 탑 엔지니어링인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3연상을 갖고, 그래서 뭐 5,000원 하던 게 한 2만 원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는 이제 7,000원 정도에 샀었는데,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은 2연상을 갖고요. 그렇게 해서 파워로직스하고 탑 엔지니어링은 이제 2연상, 3연상 가면서 보유 물량은 절반을 줄였고, 뭐 일종의 원금 회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지분은 뭐 계속 들고 갈 거고, 물론 이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소액으로 들고 있어서 계좌가 뭐 우상향하는데 이제 뭐 거의 1조 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 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테마를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보유 중인 회사들이 테마와는 이제 뭐 무관하게 뭐 실적이라든지 내지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들어간 건데, 그 원래 제가 이제 들어갔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 테마와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어부지리로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초전도체 테마나 내지는 유세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테마주로도 수익을 아주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오르고 내리는 파동을 제대로 타지는 못하더라고요. 항상 테마주를 추라이를 하면은 주로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이제 성공과 실패는 한 5대5 정도인데, 금액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테마주를 시적절하게 타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수익을 보는 상황을 반복 구현해낼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실력 안에서 매매를 하고, 그릇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이제 후달리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하고 아난티라는 종목인데, 하나금융지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은행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1.5조 정도 되는데, 회사가 매출은 48조, 42조, 7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3.8조, 4.6조, 4.7조,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2.7조, 3.5조, 3.6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년간 ROE는 뭐 거의 꾸준하게 한 10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주당 배당금이 2,850원, 3,100원, 3,350원으로 꾸준히 증가를 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10년간의 주가를 보면 주가는 꾸준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셈이고, 어떻게 보면 뭐 중간중간 올라가긴 했지만 횡보를 보고 있는 셈이고, 이제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배당금이 거의 지금 한 8.5% 정도 수익률입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8.64%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한 퍼3 정도에 회사 PBR이 0.3, 뭐 PBR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0.3이고 배당도 8.5%고, 그리고 이게 뭐 이제 몇백억 정도의 수익을 봐서 이런 이제 실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 단위의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3조, 4조 정도 되는 엄청난 이익인데, 이제 뭐 PF 문제라든지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터지더라도 회사의 존립을 이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번 본 회사가 이제 아난티라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그 매출이 1141억, 1298억, 3253억. 이제 3개년도 영업이익이 317억 적자에서 그 다음에 597억 흑자고 1152억 흑자. 순이익은 448억 적자에서 167억 흑자, 340억 흑자인데 뭐 최근 ROE 한 7% 정도 되고요. 이제 주당 배당금은 없어요. 몇 개 년 동안 계속 없어갖고, 대신 이제 최근에 분기 실적을 보고 이제 좀 주목을 하긴 시작했는데, 2023년 1분기에 467억 흑자였는데 2분기에 매출이 이제 467억에서 4,929억으로 이제 늘어났고요, 올여름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분기에 45억 적자에서 1,844억 흑자, 그리고 순이익도 231억 적자에서 1,714억 흑자. 그냥 한 분기에 1,714억 순이익을 찍었습니다. 분기 ROE는 한 24% 정도 되고요. 이번 2분기가 성수기였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뭐 최초로 이제 제대로 얻게 된 실적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역대급 최고의 매출이었고 이익이 찍혔고, 다시는 이런 이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포워드 퍼가 한 1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되면은 회사를 다시 이제 제대로 한번 봐줄 때가 되지 않았나. 게다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대규모 한국 관광객을 허용을 이제 했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뭐 카지노라든지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뭐 호텔,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당일날 빵 뛰었어요, 그죠? 20%에서 상한가까지 빵 뛰었고, 그래서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통 내가 사면은 단기에 10에서 20%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은 거의 한 30%까지는 뭐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조금 역용해서 처음에는 조금만 사고, 그 이후에는 뭐 10%나 20% 정도 하락한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이제 물량을 본격적으로 실는 방법을 쓰면 수익률 제고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두서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